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고, 오늘은 쌤이 항상 수능 특강 문제 풀 때 선지에 나오는 그 문제에 나오는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또는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하는 그 시대를 힌트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고대 서양 사상가가 누구인지, 중세 서양 사상가가 누구인지, 근대 서양 사상가가 누구인지 그걸 누군지 몰라서 힌트조차도 자기가 잘 캐치를 못한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별로 또는 서양, 동양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를 조금 구조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서양부터 해볼게요. 자, 서양 학자들은 맨 처음에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있겠죠.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자연 철학 학자들과 그 다음에 인간 철학 학자들로 나뉘어져요. 자연 철학 학자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탈레스라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데모크리토스는 이 세상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탈레스는 이 세상은 다 물로만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초점이 이 자연에 초점이 갖춰져 있는 학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인간 철학 학자들은 또 감각 경험 계열 학자들과 이성 자유 계열 학자들로 나뉘어지잖아요. 감각 경험 학자들은 먼저 소피스트가 있겠죠. 소피스트 학자들 총 4명이 있는데 공룡 이름 같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프로타고라스, 그리고 고르기아스,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요?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칼리클레스가 있겠죠. 칼리클레스는 교과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일단 참고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성사유 계열 학자에는 총 3명 있었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념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었고, 다음 넘어가서 자, 고대 헬레니즘 학자들이 있었죠. 자, 고대 헬레니즘 학자에도 감각 경험 계열, 그리고 이성 사유 계열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자, 각각 누구였을까요? 감각 경험 계열에는 에피쿠로스가 있었죠. 자, 쾌락주의인 에피쿠로스, 그 다음 이성 사유 계열에는 스토아 학파, 모든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고대였고 이제 중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세 서양 학자들은 교부 철학과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자, 교부 철학 학자들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죠. 아우구스티누스. 자, 그다음 스콜라 철학에는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의 핵심적인 사상, 자연법 사상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근대로 넘어가면 총 3학파가 있어요. 경험론, 그다음에 합리론, 그리고 기타 학자가 있는데요. 경험론 학자에는 베이컨, 그다음에 휴me, 그리고 홉스, 공리주의가 있었어요. 자, 공리주의 학자는 또 2명 있죠. 벤담하고 이제 밀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경험론이라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합리론 학자에는 데카르트, 그다음에 스피노자, 칸트가 있었죠. 그리고 참고로 현대학자이긴 한데 칸트를 계승해가지고 로스, 조건부 의무를 주장했던 로스가 있고 이 사람은 현대학자입니다. 다음 기타 학자에는 헤겔이 있어요. 헤겔은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 가족 윤리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윤사라든지 생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는 아주 예전에 됐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대로 넘어올게요. 현대. 자, 현대학자에는 반합리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실용주의 학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3 종류로 나뉘었던 학자들이
현대학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윤리학에 대한 구분은 생활윤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생활윤리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학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제 반합리주의에 누가 있냐면 실존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은 뭔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에 되게 반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은 내가 결정해 나가는 거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뤄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보편적으로 되게 획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존주의에는 또 신을 믿느냐, 그 다음에 신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신론과 무신론 나뉘어지죠. 유신론자들은 키르케고르 그리고 야스퍼스가 있겠죠. 자, 키르케고르는 키워드가 3단계의 실존으로 도약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1단계는 심미적 단계, 2단계는 윤리적 단계, 마지막으로 종교적 단계에서 우리는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실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키워드 있었죠. 그다음 무신론자에는 하이데거, 사르트르가 있었죠. 그리고 또 생활윤리에서 보부아르라는 학자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실용주의 학자에는 3명 있죠. 듀이, 퍼스, 그다음에 제임스가 있다라는 것. 듀이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퍼스는 실용주의의 경륜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제임스는 현금가치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윤리학의 구분에는 규범윤리학, 그리고 메타윤리학, 마지막 기술윤리학,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네, 생활윤리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규범윤리학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 또 응용 규범 윤리학이 있잖아요. 자, 응용 규범 윤리학에는 우리 생활윤리 환경윤리 파트에 나오는 건데, 자, 인간 중심주의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체론적 환경윤리 자들이 있겠죠. 개체론적 환경윤리자에는 동물 중심 윤리, 그리고 생명 중심 윤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태 중심 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자, 그 다음에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자 합쳐져 있는 요나스까지 생기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각각의 학자들은 생활윤리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메타윤리학자에는 이제 인지주의하고 비인지주의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인지주의자 학자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모티비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감정에 의해서 도덕이 결정이 된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학자에는 쇼펜하우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공리주의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규칙공리주의자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학 사상에서 추가적으로 싱어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근데 이 싱어가 현대공리주의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선호공리주의자의 싱어가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서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동양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양 학자들은 맨 처음에 유가학파가 있겠죠. 자, 유가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그렇지, 공자, 맹자, 순자 학자들이 있겠죠. 이런 학자들을 선진유학 학자라고 부르거든요. 선진유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순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자백가 학자들은 이제 겸해교리를 주장했던 묵자, 그 다음에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 법술세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무선학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정해진 게 없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고자가 있었죠. 그 다음 신유학 학자들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자랑 이제 양명이 있겠죠. 이 두 학자는 항상 모의고사에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학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가학파가 있습니다. 도가학파에는 노자, 그 다음에 장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학자들을 영향을 받았던 종교, 도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동양에는 불교가 대표적으로 또 있죠. 불교는 고대 불교 사상과 그 다음에 인도 불교 사상과 중국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제 고대 불교 사상가는 대표적으로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도 불교 사상가에는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가 대표적으로 부파불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승불교에서는 개인의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깨달음을 전파시키고 보살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도움을 주는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 다 포함되는 사상인데 대승불교가 있겠죠. 자, 요 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승불교. 자, 대승불교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자, 공사상을 주장했던 용수하고 그다음에 세친이 있었죠. 자, 용수는 중간 사상이 핵심적인 사상이었고 세친은 일체 유심조가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의 교종, 선종이 있었어요. 교종은 화엄종과 천태종으로 나뉘었고 선종에는 대표적으로 해능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그다음 마지막 한국 불교 학자들은 원광법사, 이 사람이 이제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주장한 학자죠. 그 다음에 원효, 의상, 의천, 진울까지 한국 불교다라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고대 한국 사상에는 뭐가 있을까? 한국 사상에도 원시 사상과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어떤 사상이 나뉘어지는데요. 원시 사상에는 애니미즘, 한국사 공부하면 많이 나오죠. 또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게 있다. 애니미즘은 뭔가 만물의 정령이 깃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토테미즘은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동물, 식물, 그 곰이 있고 뭐 호랑이 있고 얘기하잖아요. 그 단군 신화에서 나왔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샤머니즘은 무속 신앙이라서 이제 무당이 계속 뭐 굿들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조선 건국과 관련해서는 단군 신화가 있겠죠. 단군 신화는 경천사상, 하늘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상이 홍익 인간에 대한 사상이 있겠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사상.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 신유학이 있어요. 조선 신유학이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성리학에는 우리나라 학자 누가 있을까요? 이황이랑 그 다음에 이이가 있었죠. 자,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바란다라고 보고, 이이는 기가 발해서 기만 바란다. 기발, 이승, 일도설 주장하면서 4단과 7정 모두 기가 바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조선 후기로 가면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학 있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 있었죠. 양명학이 왕수인이 창시한 학파죠. 양명은 왕수인의 호입니다. 자, 실학학파 중에서는 사상가가 정약용 있었고, 박지원, 그리고 홍대용, 김정희, 이런 학자들이 있었죠. 한국사 공부하면서 다 한 번씩 들어봤던 학자들이죠. 자, 일단 양명학에는 정제두가 있고요. 강화학파죠. 그다음 박은식, 애국계몽 사상가이고, 그다음에 신채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민족사관을 주장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한국 사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개화에 대해서 논쟁한 학파, 그 다음에 후천개벽을 주장했던 학파가 나눠져요. 개화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위정척사 학파가 있고요. 반외에서 찬봉건이죠. 그 다음에 개화 사상을 주장했던
뭐 온건학파, 급진학파, 급진개화학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동학이 있어요. 동학은 외세를 반대하고 본건도 반대한다. 반외세 반본건. 후천개벽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동학, 그리고 증상교, 원불교가 있겠죠. 이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 세트로 가장 출제가 제일 많이 되니까 한꺼번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학, 증상교, 원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동학이었고요. 이제 정치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 자, 정치에는 어떤 학자들이 있냐? 맨 처음에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회계약 학자들은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학파가 굉장히 대표적인 3대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홉스는 자연권을 상호 동등하게 양도를 한다 봤고, 로크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해서 국가에게 양도를 한다라고 봤어요. 그다음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로크는 입법부, 그리고 집행권을 양도한다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홉스는 리바이어던,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는 키워드를 얻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해서 주장했던 학자 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롤스하고 노직이 있죠. 롤스, 노직은 윤사에서는 시민불복종하고 이상사회 파트에서 잘 다루지만 생활과 윤리에서는 거의 정의론이랑 소유 권리론을 자세하게, 굉장히 세세하게 다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 노직 관련해서는 생활과 윤리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노직은 소유 권리론. 롤스의 핵심 사상을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은 원초적인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인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를 하면은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정의의 두 원칙이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사회 협동체라는 사회를 만들어 가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롤스가 썼던 책이 바로 정의론인 것이고, 그게 이제 롤스의 핵심적인 사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에 노직 같은 경우에는 재분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개인의 소유 권리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강제노역이다라고 비판할 만큼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해주고 침해받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최소국가론까지 키워드로 잡아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회 정의 파트였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학자들 한번 볼게요. 공동체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자유주의하고 맞붙잖아요. 자유주의와 비교가 되는데, 자, 여기다 VS라고 좀 적어볼게요. 자유주의 학자하고 비교가 많이 되니까요. VS. 자, 어떤 논점이 비교가 많이 되느냐? 먼저 자하관인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만들어 간다라고 한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정체성, 어떤 국가의 이념에 영향을 받는데 그 이념을 통해서 나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성, 그다음에 문화적 특수성. 자, 이것도 둘의 입장이 갈려지는 지점이었죠. 그다음에 개인과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되느냐, 개인과 국가에 대한 관점도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요? 그렇죠. 옳음과 좋음의 우선성. 자, 옳음이 더 중요하냐, 좋음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자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관점이 달랐죠. 네, 그것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샌델. 자,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에는 롤스의 자아관과 이런 정의론,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고 보면 돼요. 롤스는 자유주의자에 해당하거든요. 샌델은 공동체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샌델 입장에서는 롤스의 자아관과 정치 철학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왈처가 있습니다. 왈처도 생활과 윤리 나오는 학자죠. 다원적인 분배 정의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복합형들론을 주장한 학자들이니까 어떤 한 영역의 분배 기준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까지가 공동체주의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공화주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 윤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상이죠. 공화주의 학자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키케로, 그리고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웨, 그리고 칸트, 이렇게 학자가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온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학자 이름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론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공화주의에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케로는 세계 시민주의 학자이고요. 이 사람도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이분도 공화주의예요. 자, 그래서 비르투라는 핵심적인 키워드, 시민의 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학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몽테스키웨라는 학자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삼권 분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화정을 중요시하면서 공화정이 민주정과 이제 군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다음 칸트는 우리 평화사상이 나오잖아요. 영구 평화론을 주장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공화주의 학자였고, 이제 민주주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민주주의 학자에는 일단 기본 사상이 참여에 대해서 중요시한다. 그 다음 또 대의민주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민주주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이 세 사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또 참여 민주주의의 더 구체적인 특징, 뭔가 참여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를 세세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인 특징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학자에는 토크빌 있고요. 슌페터 있고요. 그리고 하버마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퍼가 있는데 포퍼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토크빌 학자는 제조권의 평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어봤죠. 제조권이 제가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이 다 평등한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공화정이 그냥 공화정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이랑 민주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슌페터는 또 굉장히 대부분 알 수 있는 학자인데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을 해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나오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엘리트 민주주의가 대표적인 대의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투표를 하는 거, 선거를 하는 것 뿐이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다고 봐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시민들, 국민들을 대표하는 엘리트가 정치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하버마스는 담론윤리를 주장하고, 이 학자가 시민민주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공론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주주의 학파였고요.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 볼게요. 자본주의 학파에는 아담 스미스가 있죠. 그리고 케인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있죠. 그다음 막스 베버, 근대 자본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요렇게 4명을 알면 될 것 같고, 아담 스미스가 대표적인 고전적 자본주의 학자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 학자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고, 여기서 가장 키워드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케인즈라는 학자는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한 학자고요. 국가의 역할을 고전적 자본주의보다는 더 크게 봤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바라봤다라고 해서 거시경제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이고,
수정 자본주의에서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학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파는 자생적 질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줘야 되고 국가의 개입을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개인윤리와 책임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심정윤리죠.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구분을 하면서 자본주의 정신을 대표적으로 발전시킨 학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서양, 동양 정치학자들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고 또 스스로 백지인출하면서 구조화를 시켜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쌤이 정리해준 학자들을 시대별로 잘 구분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 때는 아, 이 사람이 서양 고대학자였지, 아, 이 사람이 서양 중세학자였지 하면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힌트를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시대별로 또는 사상 계열별로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 쌤이 썼던 이 손글씨 그림은 캡처를 해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 화면에 한번 올려둘도록 할 테니까 요거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